노토반도 지진 정전율 40%, 원인은 전봇대. 일본 뉴스.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봇대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해 선진국에서는 거의 100% 지중화되었습니다. 전봇대의 고정한 전선을 뜻하는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시비를 2018년 185억 원, 2019년 219억 원, 2020년 321억 원, 2021년 351억 원, 2022년 375억 원을 투입해서 지중화율을 61.6%까지 높였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별 지중화율 차이는 3배 가까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보통 한국전력공사 50%, 서울시와 자치구 각각 25%씩 분담하므로 자치구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일수록 지중화율도 높아 지자체 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지중화율과 관련된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9일 데일리 신조에서 보도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발생한 정전의 원흉, 선진국에서 유일한 전봇대 투성이가 피해 확대를 초래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현대생활에서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말하자면 전기는 생명줄로 극한의 계절인 만큼 생명줄의 무게는 더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노토반도 지진 지역의 정전이 복구된 지역이 많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때는 최대 45,500호가 정전되었고 그 후 복구도 빨랐다고는 할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조사에서는 정전율이 구마모토 지진은 거의 제로이고 동일본 대지진은 6%였던 것에 비해 노토반도 지진에서는 40%로 돌출했다고 한다. 호쿠리쿠 전력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진에서는 전봇대 피해가 매우 많았다. 1200개 가까이가 기울어지고 약 300개가 파손, 전선이 단선이나 혼선된 것은 약 800곳에 달했다고 한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고압 송전선을 통해 주택지까지 운반되고 변전소에서 저압으로 변환된 후 배전선을 통해 각 호에 전달된다. 그 배전선은 일본에서는 전주로 지탱되고 있는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번 지진에서는 전신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전선 지중화가 진행되었다면 피해는 상당히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으면 전봇대가 넘어져 정전될 염려가 없다. 노토반도 지진에서는 도로가 크게 어긋나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했기 때문에 지중화가 진행되어 있어도 일부는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전봇대에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경미한 피해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는 2016년 무전주화 추진법이 성립해 전력회사나 지자체가 무전주화를 향해 임하는 것이 책무로 되어 있지만 그 후에도 전봇대는 매년 수만 단위로 계속 늘고 있다. 무전주화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노토의 복구에서 다시 전봇대를 세우는 것이라면 1km당 복구비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면 되는데 전선을 지중해 매설하면 같은 거리에서 4억에서 5억 엔이 든다고 한다. 많은 원전이 정지된 데다 전력 자유화 등으로 전력회사의 경영은 어려워 지중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렇게 전봇대 투성이인 나라는 선진국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뿐이다. 21세기를 맞이하기 이전부터 도쿄를 방문한 외국인으로부터 왜 도쿄는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다. 또 일본에 대해 알고 싶은 것 중 가장 먼저 꼽는 외국인도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선이나 전봇대라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전주화율은 런던과 파리 100%, 홍콩과 싱가포르 100%, 타이베이 96%, 서울은 조금 낮아서 50%인데 일본은 어떤가? 수도인 도쿄 23구가 8%, 제2의 도시인 오사카가 6%라는 깜짝 놀랄 만한 수치다.
그래서 풍경에 전주나 전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은 것 같은데, 전선이 있는 풍경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표준으로 봤을 때 매우 특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직업상 유럽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전봇대라는 것을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엔저 영향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토나 나라의 전통적인 거리 풍경이 전선투성인 것을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전선 지중화는 제대국인 일본에서야말로 진행해야 할 것인데 세계와 비교해 이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또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전선이 지중화되면 경관도 회복된다. 현재 상태로서는 전봇대와 전선이 있는 풍경에 익숙해져 버린 일본인의 미의식의 열화가 걱정된다. 거리 풍경만이 아니다. 산 풍경을 바라봐도, 농촌 풍경을 바라봐도 여기저기 고압 송전선을 지탱하는 철탑이 늘어서 있어 아름다웠을 자연 경관을 망치고 있다. 한편 유럽에서는 고압 송전선의 지중화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탑 수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전선의 지중화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재개발을 우선해버린다는 취지를 들은 적이 있다. 개탄스럽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좁은 시가지 내의 도로는 공간적으로 전선의 지중화는 곤란하다. 또한 전신주에 비해 코스트가 높다. 지진이나 쓰나미, 액상화하면 전선을 지중화한다고 해도 피해는 면할 수 없다. 전선유 지중화는 도로의 액상화 대책 등과 함께 긴급 수송 도로 등 방제상 중요한 노선부터 진행해 나가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진대국 일본에서는 가공선, 지중선 어느 쪽을 취해도 정제는 면치 못합니다. 지중선의 경우 이번 장기 단수와 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가공선은 파손되기 쉽지만 복구하기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재해 대책이나 경관의 문제가 아니라 좁은 길은 전봇대가 방해되니까 지중화해 주었으면 한다. 집 앞에도 전봇대나 전선에 까마귀가 자주 출몰해 시끄럽고 새똥 피해도 있으므로 지중화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부수고 있는 것은 전봇대만이 아니다. 거리의 중앙을 달리는 콘크리트를 노출한 추한 철도의 고가교, 시가지의 좌우를 가득 채우는 불규칙한 간판들, 아름다운 녹색을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일본의 거리 조성에는 전체적으로 미관을 생각하는 발상이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하에 묻은 수도관 복구보다 전봇대의 전기 복구가 빠른 것이 재해에 대해 어느 쪽이 좋은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닐까? 게다가 일본은 수해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 지하로 하는 것보다 전봇대 쪽이 누전이나 감전 피해에 대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